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어떤 종목이 상승하는지 잘 눈에 안 보입니다. 오르는 종목도 많지 않지만 내 관심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어디까지 빠지나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나 손절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최근에 자동차주들이 선전을 했고 또 이 자동차주들을 갖고 계신 주주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오늘은 현대차, 자동차, 기아 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용관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속마음을 이야기해 버렸어요. 오늘 네. 같은 날 상승하는 종목은 네. 눈에 잘 안 들어온다. 지금 내 종목이 어떻게 되나 그것만 보느라도 지금 복장이 터지겠고 너무나 또 힘든 많이 상황. 부드럽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욕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아, 욕은 차마 네. 방송에서 못하니까 또 저는 네. 욕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을 한번 잘 부드럽게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저희가 자동차주 묻기 전에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 들어볼게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네, 일단 뭐 제가 항상 우려했던 120주선이 깨지고 난 이후에 정말로 네. 안 좋은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네요. 일단 오늘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은 전저점 120주선은 깨졌고요. 전저점 테스트를 하면서 지금 자리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요. 그리고 아유, 코스피는 네. 이미 이제 제가 우려했던 2600을 깨고 내려가는 파동이 나와버렸습니다. 여기다가 오늘 종가까지 1시간 정도 남았는데 회복해서 끝내지 못하고 내일도 추가적으로 밀린다.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 좀 공포의 구간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고요, 결국에. 35월선을 터치를 결국 해버렸네요. 네, 여기가 만약에 깨진다고 하면은 제가 보고 있는 건 2200 중반대입니다. 아, 뒤에 네.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하고 싶은데 네, 너무나 안 들은 길을 사야 되겠네요. 뇌리에 네. 박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번 주에 이 하단선을 지지를 얼마만큼 해주느냐, 네. 회복을 해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그 구간까지 벗어나면 그때는 공포가 또 시장을 한번 맞아요. 치면서 추가 하락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럼 좀 의외예요. 이렇게까지 시장이 불안하고 힘든 와중에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밀리는 와중에 네. 현대차랑 자동차주는 왜 버텨주는 겁니까? 아주 단순한 논리죠.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어요. 네, 오늘 사실 현물 쪽에서 코스피 많이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외국인이 1,600억, 기관이 1,800억 가량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큰 폭으로 빠지는 건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에 대한 어떤 금리 인상기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닥 매도 금액 장난 아닙니다. 네, 거래소 쪽보다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물론 외국인은 한 1,200억 가량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이 2,000억을 쏟아부으면서 현 시간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더 많이 매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개인이 다 받고 있고 당연히 안 좋은 파동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종목 섹터별로 좀 보게 되면은 일단 전기전자 뭐 해오던 대로 계속 매도하고 있죠. 외국인들 1,500억 매도. 그다음에 화학 쪽도 1,400억 매도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서비스업 400억, 은행 150억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서 주요 섹터들을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다른 쪽들 매수는 꽤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빨간불 들어와 있는 게 운수, 창고, 운송, 장비 이런 쪽들 거의 500억 가까이 매수하고 있고요. 통신, 금융, 그다음에 유통, 건설, 보험, 철강, 비금속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다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시장은 크게 이런 매수보다는 어떤 큰 섹터들의 대량 매도 이런 쪽들에 조금 더 치우쳐서 지금 기술적인 지표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요. 사실 2차 전지주들의 경우에는 이제 성장주라는 PR이 좀 높은 거다라는 것 네.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매를 맞았고 또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원재료 값이 오르면서 이 네. 회사들에게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들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데 네. 완성차 업체들은 이전에는 오히려 2차 전지가 막 오를 때 완성차 업체들이 못 갔는데 그랬죠. 지금 왜 2차 전지보다 더 나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 이겁니다. 근데 굉장히 좀 단기적인 부분일 것 같고요. 이미 2차 전지 쪽은 어떤 좀 기대감들이 많이 선반영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업체들이 실적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이쪽과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실적이 정말로 죽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한 실적 나왔는데 어떤 효과가 컸죠? 환율 효과. 네, 그래서 1,280원이 지금 넘어가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환율 얘기가 1,300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혹자는 또 환율은 조금 좋은 이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지금 글로벌 상황, 매크로적인 상황이 달러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달러 인덱스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고요. 달러 강세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연준은 지금 인플레 파이터가 돼가고 있는데 50bp, 75bp에 이어서 100bp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어요. 한 번에 인상하는 폭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연준 내부적으로는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죠. 75bp 고려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세인트루이스 쪽의 총재, 블라드 총재죠. 75bp를 줄곧 얘기를 했는데 한 번 인상이 아니라 여러 번 75bp 인상해서 기준금리 높여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한 명뿐이었는데 어제 또 연준 의원 한 명이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뭐냐. 지금 75bp 인상을 아예 배제한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매파적인 분위기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에서 성장주들은 진통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2차 전지는 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PER 단이 아직까지는 높지만 네. 그만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보급률이 아직까지 낮은 편에서 급속하게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지금 부담이 되는 밸류를 충분히 낮춰나갈 수 있는 쪽이 저는 2차 전지 확실한 실적을 내줄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다른 방면의 주가 방향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이제 현대차나 기아 같은 완성차 업체들은 그동안 실적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가 지금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구간이라 주가가 오른 거고 네. 2차 전지주들은 급락을 했어도 주가가 하락했어도 실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맞아요. 다시 자신들의 몸값에 따라 주가가 회복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완성차나 2차 전지 둘 다 좋은 이야기일 수 있을 텐데 네. 그 현대차랑 기아 실적 이야기할 때 환율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환율이 오늘 1,280원대가 돌파가 됐어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저도 궁금한 게 달러 강세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이상 우리 시장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주식시장으로는 빠져나가죠. 네. 근데 반대로 보면은 수출주들에게는 실적에 찝혀서 국내 기업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과연 이 1,280원대에서 외국인은 수출주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수출만 놓고 보면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근데 그 외적인 부분들도 같이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네. 지금 반도체 어떤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원활하지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풀리면서 단순히 환율 효과라던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로 반도체 수급을 해서 생산을 하고 이거를 빨리빨리 내보내서 판매까지 이루어지고 재무제표에 숫자가 반영이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환율 효과만 가지고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방어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은 있다라고 보이고요. 어쨌건 이게 환율 효과로 수출주들이 수혜를 보는 것은 맞지만 어쨌건 간에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국 시장의 좀 디스카운트 그리고 이머징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는 있지만 또 환율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차익 실현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1,290원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요거 하나만 보고 수출주의 이득이다, 실적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좋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맞아요. 네. 것들이 있다 해주셨고요. 그럼 기아를 보면은 네. 수급 동향이 완벽하게 달라요. 네.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기아가 순매도 1위 종목인데 외국인이 11일째 사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외국인이 기아에 뭐가 매력적으로 봐서 이렇게 파는 와중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매도를 때리는 와중에 기아는 사는 걸까요? 딱 하나죠. 일단은 현대차 그룹에서 네. 현대와 기아로 나뉘어요. 근데 이제 형이 있고 아우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EV 쪽이죠. 전기차 쪽의 비중이 글로벌로 봤을 때에도 그렇게 높은 수치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만큼 세계 시장에서 기아나 현대차의 전기차의 브랜드 인지도 이런 것들이 낮았던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전략을 달리한 것 같아요. 이 기아 쪽은 좀 전기차 위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기차 패권을 노려보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 것 같고요. 현대차 쪽은 이제 전기차 쪽의 패권을 놓쳤다 보니까 수소단으로 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현대차의 고급화 이미지 이런 것과 더불어서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승용차단에 수소 차량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 이제는 접어놨죠, 잠깐. 왜냐하면 시장성이 없어요. 이거 만들어 봐야 1년에 몇천 대 이 정도 팔려가지고는 시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고 있는 분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소가 안 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상용차 위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외적으로 일단 전기차 패권을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도 인식을 한 거죠. 그러면서 기아 쪽이 지금 전기차 판매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큼 인지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아차가 형보다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매물대 상단 87,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이 그동안의 차트 흐름 자체도 현대차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았습니다. 9만 원 정도에서 하단이 75,000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거길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들이 지속이 되면서 기아는 굉장히 좋은 흐름,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끌어당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차의 판매 비중이 올라가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외국인들은 기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지금 88,000원, 9만 원 부근이 외국인들 매수 집중이 되면서 뚫린다 라고 했을 때는 단기간에 10만 원, 그리고 그 이후에 사상 최고가까지도 저는 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여기 현대차랑 기아에 대해서 우리가 완성차 업체에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최근에 뭐 2차 전지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뭐 요 이슈가 네. 나오게 되면은 또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라던가 완성차의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현대차랑 기아의 경우에는 특히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 로드맵에 대한 윤곽을 내놓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조지아주에 공장을 신설한다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는데 네. 이런 뉴스도 현대차랑 기아에게 호재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네, 뭐 아주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는데 그렇다고 크진 영향이 않다? 지대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글쎄요, 그쪽에도 지금 이제 같은 전기차 패권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냥 기아차, 현대차가 이쪽에다가 뭐 공장 많이 지어주고 하는 거는 좋아하겠죠. 근데 그거 만들어가지고 미국 내에서 이거 판매 많이 한다 좋아할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뉴스는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것보다는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같이 매크로적으로 좀 깨지는 시장에서는 그래도 믿을 건 수급밖에 없습니다. 그게 거의 99% 열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20주선 정도는 지켜주고 있는데 탄력도 그렇다고 없어요. 이거 외국인 지분율 놓고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이거 지금 화면이 여기 보이시나요? 네. 네, 보이시죠? 2018년, 19년도에 현대차를 외국인들이 지분 몇 퍼센트 가지고 있었나? 45에서 46%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쭉 지분율이 계속 빠지고 있죠? 네,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근데 기아는 잠깐 살펴볼까요? 같이 빠진 건 맞아요. 2019년도에 고점 찍었다가 43%에서 빠진 건 맞는데 최근의 흐름 어떻죠? 2021년 한 2월, 3월 달에 저점 찍고 다시 지분율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형주, 특히나 외국인들 지분율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시장에선 더욱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현대차, 기아.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오늘 채팅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늘 같은 날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손절할까요? 말까요? 좀 고수님들 의견 주세요라는 글도 올라와 있는데요. 네. 현대차, 기아에 대한 투자 전략은 사실 내 계좌에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 거의 전무할 정도여서 이런 네. 기아처럼 버티는 종목을 보고 얘라도 좀 현금을 마련해 볼까? 고민하신 분들도 계실 네. 거예요. 어떻게 해볼까요?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 방금 전에 이제 김작가 TV를 녹화를 하고 왔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요? 이게 지금 기아가 수급이 좋잖아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사면서 올라가요. 누가 팔고 있는 거죠? 개인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라도 팔아야지. 아니요, 돈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개인들이 개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수익 못 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개인이지만 기관, 외국인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하셔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 지금 개인들이 파시는 분들이 바닥에서 샀던 분들 제가 볼 때는 팔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현대차하고 기아차 어디에서 사신 분들이냐? 2021년 들어와서 고점 찍었을 때 10만 원 부근에서 사셨던 분들 손절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매물대 막히는 지점 87,000원대 부근에서 사셨던 분들 원금 왔으니까 땡큐다. 팔고 있는 거예요. 보나마나. 네.
보나마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거 하단 정말 7만 5천 원대 이런 거 기술적인 지표로 잡아서 들어가셨던 분들이 지금 팔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지금 수급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렇게 사주는데 이걸 여기에서 지금 판다? 아니죠. 네. 적어도 8만 8천 원, 9만 원대에서 매물대 부딪힐 때가 매도 시점이 한 번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매도하느냐 아니느냐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그 시점에서 차익 실현하느냐 아니면 그 시점에서도 잠깐 막히는 모습은 있겠지만 지분을 꾸준히 늘려나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지금 며칠 동안 보면 개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럼요. 캔디님이 오늘 사는 건 칭찬 받나요? 라고.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 그것도 칭찬 네. 못 받아요? 일단 네. 지금 같은 시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물대의 상단까지 지금 사면은 얼마나 수익 구간이 나올까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매크로적으로 많이 밀리는 이런 시장에서 사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상단을 오히려 강하게 돌파를 할 때 거기에서 뭐가 붙어야 되겠죠? 수급이. 개인 수급 아닙니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사면서 9만 원을 돌파시키면은 그때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알겠습니다. 도대찬님이 기아 한 종목 빨간불 나서 팔까 말까 고민했는데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 시장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을 보유한 거 정말 네. 축하드리고요. 시나리오는 두 개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파느냐 아니냐 이거는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대차랑 기아가 버텨준다라는 가정하에 네. 자동차 쪽에서의 섹터 내에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요. 지금 당장 사는 건 아니더라도. 네, 맞아요. 일단은 제가 최근에 네. 자동차 부품주도 같이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단순히 예전에 내연기관차 할 때처럼 하드웨어 부품만 생산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쪽으로 이게 묶이느냐, 그거에 맞춰서 부품들을 기술 개발하고 그동안에 해왔느냐. 그동안 사실 자동차도 어렵고 자동차 부품주는 더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적자를 꾸준하게 내왔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쌓아놓은 유보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현금 가지고 기술 투자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전기차라던가 수소차 단으로 갈 수 있는 준비들을 해놓은 업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종목이 화신하고 SL 같은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렸고 구형 테크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조금 내용은 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화신 그리고 S 이야기해 주셨고요. 기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기아에 대한 투자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연과 차담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